예제 중에서 도형 정렬 1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도형을 하나 만들고 그 도형 안에 문자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도형의 키보드의 입력에 따라서 내용이 그 도형 안에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생성된 글꼴의 어떤 서식을 조정하는 것도 일반 문장을 수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 도형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능들은 제한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이 해당 영역의 글꼴의 크기를 작게 한다거나 굵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채우기 색을 넣는다거나 하게 되면 이 설정된 블럭에만 채우기 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도형 전체에 지정된 색상이 채워지게 된다는 점이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특정 이 블럭을 정하시고 이곳은 글꼴의 색을 좀 붉은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글꼴의 크기를 크게 하고 글꼴의 어떤 형태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기에 생성된 글꼴의 문장 정렬은 일반적으로 맞춤 그룹에서 적용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곳에서도 오른쪽, 가운데, 중앙, 하단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를 설정을 해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번에 문장 전체에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틀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바로 목록에서 이 글꼴의 크기를 한 번에 정할 수 있고요. 한 번에 글꼴의 어떤 색상도 지정한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도형을 위쪽에 좀 갖다 놔보시면요. 기존에 만들어둔 도형들이 아래쪽에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도형들도 한번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따라서 아래쪽에 배치되는 것도 있고 위쪽에 배치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나중에 만든 도형일수록 사용자와 가까운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형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고 이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 그 목록에서 적정한 명령을 선택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서식 탭에서 이 정렬 그룹에 그 동일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을 적용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맨 뒤로 보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한 번에 가장 밑바닥으로 그 순서가 재조정돼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그냥 뒤로 보내기만 하면 한 단계만 뒤로 보내지는데요. 지금 이 도형들이 여기서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도형들까지 감안한 순서이기 때문에 한 단계만 돌아가서는 이 초승달 모양의 도형 뒤로 이 도형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보면은 이제서야 이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뒤로 갔던 것이 한 단계 앞으로 나올 것이고요. 가장 뒤로 보내졌던 이 도형을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도형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도형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 도형들을 한 번에 선택하고자 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 가면서 한 번에 여러 도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된 도형들은 한 번에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조절점을 조정해서 다 같이 크게 혹은 작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회전 툴의 어떤 요 아이콘을 눌러서 한 번에 비슷한 각도로 일제히 돌릴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Z 되돌아가기를 눌러서 이전 단계로 돌아왔고요. 이곳에 있는 도형들을 한번 겹쳐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 도형일 때보다 이 겹쳐놓은 형태가 조금 더 보기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로 이동하든지 같이 이동하도록 그룹 설정을 한번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도형을 하나 선택하시고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도형도 하나 같이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서식 탭에 정렬의 그룹 부분을 보시면 그룹 설정을 해주시면 마치 하나의 객체인 듯 그룹으로 성격이 묶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뭐 크기 설정이라든가 이 회전 설정 등이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룹을 해제하는 것은 이곳에서 그룹 해제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이 그룹에 그룹 해제를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시 분리해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도형들을 제가 몇 개 지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세 개의 도형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중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도형들이 많을 때 이 정렬 그룹의 맞춤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맞춤 명령들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 맞춤을 누르게 되면 선택된 도형의 가장 왼쪽에 있는 어떤 그 도형의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방금 전 단계로 돌아갔고요. 다시 맞춤 그룹을 보시면 아래쪽 맞춤을 하시면 이 선택된 도형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밑변을 기준으로 각 도형들이 이렇게 정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형 같은 경우에 약간 회전했기 때문에 이 회전 틀의 가장 아래쪽이 이곳과 정렬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초승달까지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 맞춤을 하면 초승달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체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각 도형들의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을 유지한 채 그 사이를 선택된 도형들이 가로 간격 균일하게 분할해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형의 순서를 조정하고 그룹으로 묶어보고 아니면 도형들을 정렬하는 이런 과정들은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어떤 클립 아트라든가 워드 아트 그리고 그림 성격의 이미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들을 잘 알아두시고 각 개체 간의 맞춤 설정, 그룹 설정, 순서 조정 때 참조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